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진짜 마음은 조정과 열의를 불어넣는 이런 모두 대뇌 변형계를 자극한다. 열망을 자극하는 문구, 공포 마케팅, 동조 압력과 같은 수법은 비이성적인 욕망이나 두려움을 겸허하게 이용해서 제품을 선택하도록 압박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나 불확실함, 열망보다 한 차원 높은 감정이 치솟을 때도 있다. 이런 감정 반응은 내가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의식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행동 유도 단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열의를 느낀다. 이 단계에 진입한 사람은 제품을 보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자신과 연관이 깊은 결정을 내린다. 깊은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선택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에게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들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웃돈을 내는 불편함을 감수한다. 이런 행동은 가격이나 본질이 관련이 적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런 요소는 오늘날 사업을 하기 위한 진입 비용 정도로 볼 수 있다. 애플이나 할리 데이비슨, 사우스웨스트 항공,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들은 사로잡고 엄청난 우위를 점한 비결은 바로 충성심이었다. 충성. 고객이 없으면 조정 전략을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 그러면 또다시 가격, 품질, 서비스 기능을 바탕으로 경쟁이나 차별화를 해야 한다. 진정한 감정적인 가치인 충성심은 판매적의 행동 유도가 아니라 구매자의 가치 판단에서 비롯이 된다. 판매자는 회사 가치관을 기준으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페라리와 혼다를 기억하라. 하지만 회사와 고객의 파이가 일치한다면 고객은 그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수 있다. Why, how, what가 균형을 이루면 진정성이 형성되며 구매자는 만족감을 느낀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스트레스나 불확실성이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매자 역시 치우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화의가 없으면 구매자는 열망이나 두려움을 이용한 마케팅에 쉽게 휘달린다. 이때 진정성을 잃을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은 바로 구매자다. 자신의 화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제품을 사면은 자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타인의 행동에서 미묘한 부분까지 감지하며 그에 따라서 상대를 판단한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좋고 나쁜 감정을 느끼듯이 회사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왠지 모르게 신뢰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다. 직원을 조정하려 드는 사람, 또 개인과 조직 중에서 어떤 대상이든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은 되게 비슷하다. 화자는 매번 달라지지만 청자는 언제나 개인이다. 예컨대 TV 광고를 수많은 사람이 시청하더라도 광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언제나 개개인이다. 이것이 바로 골든서클의 가시다. 골든서클은 개인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알맞은 의사소통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반드시 목적의식이나 대의, 신념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회사의 행보를 일념, 신념과 일치시키고 진정성을 갖춰야 한다. 골든서클이 균형을 이루면 회사 가치관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이 자석에 이끌리듯이 회사와 제품에 매료될 것이다. 사업은 마치 데이트 같아서 브래드는 가상인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브래드는 오늘 밤 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첫 데이트를 앞둔 그는 상당히 들떠있다. 아름다운 상태와 핑크빛 미래를 꿈꾼다. 마침내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넓은 집에 살고 고급차를 탑니다.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요. TV에 종종 출연하는데 제 얼굴 화면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만 하면 꽤 성공했죠. 브래드는 두 번째 데이트 신공에 성공했을까? 우리가 소통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생물학적인 작용에서 비롯한다. 이는 개인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도 생물학적인 작용에 기초해 비교할 수 있음을 뜻한다. 비즈니스에 화해를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싶다면 우리가 데이트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영업과 데이트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일단 두 경우 모두 상대방과 마주
앉아 일을 성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대화를 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조정 전략 한두 개를 쓸 수도 있다.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대접할 수도, 구하기 어려운 공연 티켓이 있다면 누군가를 잘 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릴 수도 있다. 또한 거래 성사를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할 수도 있다. 더 많은 것을 준다고 약속하면 단시간에 상황이 호전되기도 한다.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관계를 쌓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은 커질 것이다. 어떤 조정 전략을 쓰든지 이런 방식으로 신뢰도 높은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다. 데이트는 잘 풀리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는 F드 신청에도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며 첫 데이트에서 관계 형성의 기반을 제대로 다지지도 못했다. 상대가 그에게 최초로 관심을 보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외적인 요소 때문이었을 수 있다. 애초에 친구에게서 브래드의 외모가 뛰어나고 직업이 좋으며 인맥이 넓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데이트에 응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더라도 화트는 의사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화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트만 내세운 브래드의 데이트는 실패로 끝났다. 브래드를 다른 데이트에 보내보자. 이번에는 화해로 시작할 것이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각자 열을 느끼는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방법을 하나씩 발견해 하는 게 특히 좋습니다. 깨달을 때마다 새롭고 놀랍거든요. 게다가 저는 직업으로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근사한 집과 차도, 자연스럽게 인맥도, TV 출연도 종종 하고, 외모가 나쁘지 않으니 좋더군요. 하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더더욱 감사하죠. 자, 첫 번째 경우에 비해서 브래드가 F드 신청에 성공할 확률은 꽤 높아질 것이다. 상대가 브래드와 가치관이 비슷하다면 말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브래드가 가치관과 신념을 토대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이래서 관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말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데이트와 다르지 않았다. 두 경우에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브래드가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화해로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화트는 화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서 화해에 뒤따르는 실질적인 혜택일 뿐이다. 그럼 이제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당신은 어떤 사업가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있다. 그는 당신이 유명한 사업 파트너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연다. 제 회사는 성공하겠습니다. 사무실도 멋집니다. 언제 한번 구경하러 오시죠.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와 거래한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 광고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업계를 둘러보면 자기 회사가 왜 설립되는지, 어떤 신념이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가치만 증명하려고 길을 쓰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인다. 이는 앞서 소개한 잘못된 데이트 사례와 비슷하다. 1억만 내서도 상대의 호감을 얻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오늘날 회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회사의 업적과 유명한 협력업체를 길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만사를 제쳐두고 제안에 응하리라고 착각을 한다. 우리는 의사를 결정할 때 공과 사이에 관계없이 같은 생활학적인 원리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망친 데이트가 비즈니스 상황으로 바뀐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사업도 데이트와 큰 구조가 비슷해서 기존 고객이나 잠재 고객에게 장점과 혜택만 제공해서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다.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이런 영업활동에 신뢰감을 주거나 구매 결정을 합리화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사람들은 화트가 아닌 화해를 보고 선택한다. 화트는 화해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할 뿐이다. 화해로 시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의나 신념이 아니라 그저 눈에 띄는 특징만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경우에 F드 신청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브래드가 다른 방법으로 말을 꺼냈더라면 어땠을까? 다른 방법으로 브래드가 말을 꺼냈다면, 제가 우리 회사를 좋아하는 일을 뭔지 아십니까? 저와 동료들은 각각 좋아하는 일을 하고 출근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열의를 느끼는 일을 하고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건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수많은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일이에요. 깨달을 때마다 새롭고 놀랍거든요. 이 일로 좋은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아주 기쁩니다. 우리는 일을 잘 해내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굴지 대기업과 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꽤 승승장구, 게다가 사무실도 멋집니다. 구경하러 오세요. 처음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확신의 단계,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확실한지 세 가지 단계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정보나 수치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결정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뇌에서 생각을 담당하는 영역인 심피지를 활성화해 내린 결정이므로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판단에 해당한다. 심피질에서는 언어를 처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데일과 HP 노트북을 두고 장단점을 검토하며 고민할 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성적인 기준이 아니라 직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판단이 옳다고 느끼는 수준이다.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수치 자료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생물학적인 정확한 판단이다.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와 리더에게 비교를 묻으면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직감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이렇게 말한다. 사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내 직감을 따랐어야 했다. 직감을 따르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다만 이 전략은 다수가 일하는 큰 조직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직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이나 작은 조직에 어울리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옳다고 느끼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화의가 힘을 발휘한다. 화의로 말을 표현하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감정의 맥락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 것보다도 확신을 키우고 한 사람만 결정이 옳다고 직감으로 느꼈던 것을 많은 사람에게 확정할 수 있다. 자신의 화의를 알면 결정이 옳다고 자신하는 수준에 도달한다. 이와 같이 확신이 들면 결정의 합당함이 마음으로 느껴질 뿐 아니라 이성적인 이유를 들을 수 있으며 말로도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 안팎으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성적 범주에 속하는 화때는 화의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겉으로 보여주는 근거 역할을 한다. 어떤 직감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화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결정을 내린 이유를 분명히 이해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화의로 전 사업 파트너는 내가 타사의 사업 제안을 사용할 때마다 언짢아했다. 왠지 상대와 거래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이유로 들면서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는 짜증을 내며 그 사람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직감에 기반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 직감과 신념을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각자 열의를 느끼는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데 있다. 회사에서 예전처럼 직감으로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제는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미 직원들과 화의를 충분히 공유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념이 다르거나 영감을 주는 일에 무신경한 사람과 거래하지 않는다. 화의를 분명하게 세운 직원은 방향성이 맞지 않는 클라이언트와 여부를 놓고 충분히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으로 발생하는 단기 이익이 조직 신념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해서 빚어질 피해보다 클지를 논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고객과 거래하는 일을 사업 목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신념이 같은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자신의 화의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거래하며 상대를 신중하게 고르면 회사를 향한 깊은 신뢰가 형성이 될 것이다.